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랜드에서 압도적 비주얼과 압도적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이종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과연 어떤 제도일까, 중개사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합격률, 과연 합격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내가 시험을 치러봤을 때, 내가 시험을 쳤을 때 합격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은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정보를 얻는 곳이 지금과 같은 유튜브, 아니면 뭐 SNS, 아니면 막 각종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먼저 공부하신 선배들, 그러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모두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아니면 공부할 시간, 뺄 수 있는 어떤 시간도 다르고, 여건도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보를 얻었던 대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의 표준적인 어떤 공부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올해로 공인중개사 강의를, 부동산학개론 강의를 2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21년차 공인중개사 강사고요. 보통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이 잘 안 돼서 강의나 한번 해볼까 하고 와서 이쪽 업계, 근데 또 체질에 강의가 맞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지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이에요. 저는 저희 첫 직업, 제가 이제 처음으로 취업해서 월급 받아서 부모님 용돈 드렸던 직업이 공인중개사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보이시겠지만 공인중개사의 순수혈통, 그러니까 21년간 오직 공인중개사만 바라본, 공인중개사 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순수혈통, 이종우가 제시하는 부동산학개론 1타, 이종우가 제시하는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 학습 전략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일은요, 통상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30일, 31일, 29일, 28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별일이 없으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1년에 한 번 치러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1차와 2차를 다 치르게 됩니다. 그럼 1차 과목 2과목과 2차 과목 3과목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1차 과목은 일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냥 줄여서 학개론 또는 개론, 민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론 그러면 부동산학개론이구나, 민법 그러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2차 과목은 이제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마지막으로 공시법 및 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이것도 중개사법 그래요. 그 다음 공법, 그 다음 공시법 및 세법입니다. 이렇게 2차는 세 과목입니다만은 공시법과 세법은요, 성격이 전혀 다른 학문입니다. 과목이고, 그래서 과목 특성상 교수님이 나뉘어져요. 공시법쌤 따로, 세법쌤 따로. 그래서 공시법이 24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세법이 1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걸 합쳐서 한 과목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과목은 교재는 4권이 나오고 교수님도 4분이 계십니다만은 공시법과 세법은 24문항과 16문항을 합쳐서 한 과목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누는 이유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심량에 들어가시면 1번부터 40번까지는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또 1번부터 40번까지가 민법이 아니라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고요.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입니다. 그러면 개론과 민법은 두 개가 무슨 과목? 한 과목. 이 과목의 이름은 무슨 과목? 1차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끼리는 점수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에서 40점 맞았는데 민법에서 80점 맞았다. 그럼 총점 120점으로 합격 점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1차 과목에서 점수가 아무리 남아도 2차 과목에 점수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같은 과목끼리는 점수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 2차 과목에서도요,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에서 점수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같은 과목이니까.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100점 맞았어. 그러면 공법에 40점, 공시세법에서 40점을 맞아도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는 두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평균 60점, 물론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1차는 두 과목 합쳐서 120점을 만들면 된다. 총점으로. 그럼 나누기 2에서 60점이 되는 거니까. 2차는 세 과목을 합쳐서 180점을 만들면 된다. 그럼 나누기 3 하면 60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1차 총점 120점, 2차 총점 180점을 만들면 합격하실 수가 있다. 물론 40점 밑으로 되는 과목은 없어야 됩니다. 과락 없이. 시험 시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시까지 시험장에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0분간 1차 시험을 치르시게 되고요. 좀 많이 쉽니다. 그리고 1시부터 2시 40분까지 2차 1교시 시험, 중개사법과 공법을 치게 됩니다. 그럼 아까 1차 시험 칠 때와 똑같이 1번부터 40번까지는 중개사법, 41번부터 80번까지는 공법이 되는 거고요. 또 중간에 좀 쉬었다가요. 3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이렇게 50분간 공시법과 세법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루에 시험을 다 친다. 간혹 저는 2차만 쳐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는 쉽니다. 시험장에 가지 않고요. 1시부터 시험을 치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총정리 한번 해드리면 1차 두 과목, 2차 세 과목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루에 다 친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1차 두 과목의 총점을 120점을 만들고 2차 총점을 180점을 과락 없이 만든다면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1차에 계론민법이 있고 2차에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역대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합격률 통계는요, 1차의 합격률과 쭉 보이시죠? 2차의 합격률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차 합격률, 2차 합격률 가기 전에 11이라는 숫자, 11이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 자, 11을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 23회 시험부터 한번 볼까요? 23회 시험에다가 23에다가 11을 한번 빼볼까요? 23에다가 11을 빼면 얼마가 되죠? 12가 나오죠. 그죠? 이게 2012년도에 있었던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2013년도에 있었던 시험이에요. 회차로 보고 싶으면 11을 다 하시면 돼요. 24회 때 시험이다. 누가 27회 때 합격을 하셨대요. 27회 때. 그러면 11을 빼. 27회 때 합격을 하면 그럼 16년도에 합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1회 때 합격을 했다. 그럼 이분은 11을 빼면 2020년에 합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회차에서 11을 빼면 연도가 되는 거고요. 연도에서 11을 더하면 회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혹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 몇 년도에 자격증 따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저는 2005년도에 땄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5년도. 그러면 16회 때 합격하셨네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16회 때 합격한 게 맞거든. 이 사람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안 그러려나? 아무튼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서 회차에서 연도를 구할 때는 11을 빼고요. 연도에서 회차를 구할 때는 11을 더하시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차 합격률의 하단과 상단 한번 살펴볼 건데 1차 합격률의 하단은 18% 정도 선이 합격률의 하단입니다. 상단은 한 27.9%니까 한 28% 정도. 그래서 1차 합격률은 하단이 18%, 상단이 한 2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10%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적을 때는 18% 정도, 좀 많을 때는 28% 정도의 합격 하단과 상단이 결정이 되고요. 2차의 하단과 상단은 조금 더 폭이 큽니다. 2차 같은 경우는 하단이 한 19.6%, 한 20%고요. 상단은 30회 때 시험 36.6%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1차는 하단과 상단의 차이가, 합격률의 차이가 10%였다면 2차는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한 하단을 보통 한 20% 정도 잡고요. 20% 정도 잡고 상단은 특별히 좀 쉬웠던 해를 빼면 한 30% 정도를 잡습니다. 30%. 그래서 30% 내외가 합격률인데 최근 경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 경향은 자, 여기서부터 보시죠. 29회 때 1차 합격률이 21%,
30회 때 역시 21%, 그 다음에 31회 때 역시 21%. 그러니까 1차 합격률은 21% 정도 수준에서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합격생을 뭘로 조절하냐면 2차 과목으로 조절을 해. 2차 과목으로. 보시면 여기는 30%가 났다가 여기는 20% 초반에 났다가 또 30%대 중반에 훨씬 넘다가 그 다음에 또 2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2차 과목으로 한 해는 조금 쉽게, 한 해는 조금 어렵게, 한 해는 조금 쉽게, 한 해는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겁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러면 10명이 시험장 들어가면 2~3명밖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얘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뭐 공부에 크게 자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쭉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손 놓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는 말아야 되느냐? 이 관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은 헛수 지원자라고 하는 헛수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의 합격률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수험 원서 접수를 어느 정도에 시행을 하냐면 보통 8월 초순경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월,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시험을 치르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8월 초순경에 원서 접수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2개월 정도 앞두고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합격을 한 번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 공부하신 분들의 합격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실제 사례도 1차, 2차를 갖다가 조금 일찍,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두고 아니면 10개월 정도 두고 이렇게 6개월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의 합격률은 이것에 한 2배 정도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60% 합격률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판검사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판검사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 주변에 이렇게 장관들 많이 있나요? 장관. 나는 우리 집안에 장관이 있다. 많이 없으시죠? 예, 근데 주변에 공인중개사 많이 있나요? 꼭 있어. 잘 찾아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제 주변에는 다 공인중개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일단 자신감을 갖고 좀 공부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가? 합격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라는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로 합격 사례도 많고요. 일반적인 분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실히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하신다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